자, 2017년에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찾았었죠. 그때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을 보고 이런 감탄을 남겼었습니다. 저걸 미국에 지었어야 했다. 자,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요, 삼성전자 지분을 노리고 있다,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아니, 삼성전자 지분을 노린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텔은 미국 자국 기업이기도 한데 네. 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신 인텔의 지분을 지금 정부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인텔뿐만 아니라 삼성이라던가 TSMC 등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대신 네. 그만큼의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려고 한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분을. 그렇죠. 사실 미국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 예.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을 합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협상이었다. 네. 보조금을 그냥 줄 수는 없고 일종의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해서 적어도 내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 그 회사의 지분을 확보해두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사실 반도체 이 보조금이 사실 말도 많고 사실 탈도 많고 이랬던 건데 애초에 이거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투자하는 대신에 이거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이걸 지분까지 달라 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자그마치 51조 원을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트럼프 정부 측에서 얘기하듯이 이게 공짜로 그냥 무료로 지금 보조금을 뭐 6조 5천억 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조를 해준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미국과.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건 지금 이렇게 공장을 짓는 게 삼성전자만이 아니거든요. TSMC도 있고 그다음에 인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원래 지금 어떤 식이냐면 지분을 주기로 한 거예요, 네.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아니 인텔의 10% 지분을 지금 받기로 했는데 당신들도 똑같이 지분을 달라. 인텔의 어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 점이 네. 궁금해요, 신지민 변호사. 애초에 그럼 미국 정부가 네. 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긴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뭐 시장 중립성 유지라든지 뭐 개입 최소화 이런 원칙 때문에 특정 기업의 주식 이런 거를 직접 소유할 수는 없는데 또 뭐 연방 뭐 퇴직 제도라든지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주요 뭐 기업 주식의 투자 자체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조금을 줄 테니 지분을 다오. 이거는 투자라는 거에 기본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자국 미국 현지에 네.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거기 현지 고용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보조금이라는 당근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조금 때문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게 됐는데 이걸 아예 뭐 지분을 내놔라? 이거는 맞지가 않다. 애초에 맞지가 않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도발해 보는 거죠. 네. 자,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에 여론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뭐 삼성전자를 미국에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러다가 미국 공기업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공기업이 된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삼성전자 미국 지사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일정 부분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생산 공정이 활용될 수는 있겠다. 이종우 평론. 근데 네.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러면 혹시 이것도 트럼프가 내밀 청구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진짜 속셈이 뭡니까?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리포트로 나온 것처럼 예. 실제로 그런 어떤 속셈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핵처럼 완전히 반도체를 미국에서만 지금 만들고 또 미국 내에서만 소비하게끔 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칩스법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반도체 제조 기반 확대 재정법이라고 해서 칩스법 안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유권 해석이 일단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확보했을 때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한 그 보조금 액수대로라 한다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어떤 주식을 취득을 했을 때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미국이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닷새 전에 이걸 갑자기 내민 건 보다 더 큰 걸 갖고 와라라는 시그널이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마스가 조선에서 하는 것처럼 반도체도 크게 한 건을 내놔야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지금 비즈니스적인 어떤 전략적 기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 트럼프의 협상 압박용 카드인지 아니면 정말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요. 그런데 코스피가 한 달 만에 장중 3,100선이 붕괴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했다고요? 그렇죠. 코스피가 한 달 만에 장중 3,100선이 붕괴된 것도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한 것도 미국 영향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가 급락을 한 이 여파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코스피가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고 상반기 코스피 상장세들의 실적 결산을 보더라도 순이익은 줄고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부분이 좀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다만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이 있는 반도체 업체에 미국이 이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소폭 상승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트럼프의 속내, 우리 기업과 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